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6주차 2차시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시민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양이 무엇인지는 앞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디지털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디지털 소양을 이야기하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는 디지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를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디지털 소양입니다. 초연결사회, 초개인사회를 필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소양 교육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신기술 활용한 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디지털 소양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 경우 차별과 편견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가 이러한 편견과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슬라이드처럼 나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기본 역량으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창출, 분석, 공유 및 활용을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소양의 필요성은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사회의 필수적 역량.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라든가 기업의 업무, 교육,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소양은 기본적으로 정보 검색부터 온라인 교육 참여라든가 원격 근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입니다. 학생분들은 이미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회의 필수 역량을 갖추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털 소양이 부족하면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비판적 사고입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를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혐오, 표현 등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구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소양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출처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 능력을 키워줍니다. 소셜미디어와 의견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서는 서로 소통을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이 높을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입니다. 디지털 안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킹,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온라인 보안에 대해서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소양을 통해 시민들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피싱 및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및 온라인 윤리는요,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폭력이나 불법적인 온라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소양을 통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윤리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소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이해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디지털 소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설계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는 능력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기존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들은 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직업적 경쟁력 및 경제적 참여입니다. 디지털의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직업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특히 원격 근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프리랜서 업무 등은 디지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은 직업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업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온라인 창업 스타트업 등이 운영하거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디지털 소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하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깊이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의 필요성은 교육과 학습의 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및 학습 자료 활용, 디지털 소양 높일수록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학습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교육 자료와 학습 플랫폼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개인의 발전을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참여와 민주시민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들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정책 참여, 시민운동, 공공의견 제시 등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투표, 청원 활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블로그, 포럼 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시민들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소양은 현대사회에서 지식경제와 정보화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소양을 갖추게 되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소양 교육의 목적입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공공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 핵심 역량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도 이러한 혁신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제시한 혁신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든가 긴장과 딜레마 해소, 책임감 갖기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소양 교육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로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직면한 디지털 환경에 대해 이해와 적응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개인이 디지털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의 주요 목적을 설명드릴 건데요. 주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교육의 효과적인 활용 능력의 함양.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사용,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컨텐츠 생성, 소비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목표로는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검색,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인터넷 검색 능력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능력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 평가와 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홍수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정보 평가 능력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정보의 출처 확인, 내용의 신뢰도 평가, 편향된 정보나 가짜뉴스의 식별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안전 및 보안 의식 제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온라인 보호,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디지털 방안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로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구체적인 역량은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피싱과 악성 코드 식별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행동 능력 배양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 디지털 윤리, 책임감 있는 행동,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온라인에서 책임감 있는 소통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은 중요한 시민 역량으로 디지털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온라인에서 비판적인 사고, 책임감 있는 소통, 타인 존중, 디지털의 권리, 법적 의무를 이야기 나눴고요. 5번째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디지털 소양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6번째, 평생학습 능력의 증진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평생학습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을 능력으로 디지털의 시대를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속적인 학습 능력 배양이 있고요.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온라인 강의라든가 디지털 학습 자료 활용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관리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습자들도 평생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의사결정인데요. 디지털 소양교육은 디지털 민주주의와 사회적 참여의 핵심인 역량으로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역량은 디지털 투표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 청원, 시민 참여 활동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소양 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이 능동적이고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소양 교육의 내용인데요. 디지털 활용 교육으로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쟁점인 논의하고 참여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야 됩니다. 조직화하고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수집된 정보의 재가공을 공유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이해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시민 교육으로서 디지털 소양 교육은 역시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윤리 교육입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에 앞서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이용한 창의적인 사고 문제나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문제가 복잡하다고 다차원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정의를 해결하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지털 문제 해결 방안 과정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적 사고를 한다거나 디자인 사고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안전과 보유 교육은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디지털 안전과 보안 교육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보안 지식이라든가 사이버 공격의 해킹 방법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 및 해킹 방법의 이해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랜섬웨이,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인정보 보호로는 개인정보 보호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법적 이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행동규칙으로는 인터넷의 안전한 행동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는 행동하는 방법 교육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협업과 소통 능력의 교육인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많은 협업과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효과적인 팀워크와 온라인 소통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디지털 협업 도구 사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 협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 앱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렐로라든가 아사나 등이 있겠죠. 사용해 협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온라인 회의나 토론 기술인데 화상회의나 원격회의 등으로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회의 진행 기술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온라인 회의나 토론처럼 이렇게 학생분들과 쌍방향으로 좀 수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 좀 저희의 부분을 축소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팀워크와 공동작업인데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팀이 목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에티켓은요.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적절한 언어와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해서 작성하고 온라인 토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들을 배웁니다.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협업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건데요. 그게 디지털 환경에서 다 같은 생각으로 맞춰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협업이 중요하고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창의성 교육입니다. 디지털 창의성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이나 결과물을 창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디지털 도구를 통해 예술,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등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디지털 디자인 및 디지털 디자인 및 창작 도구, 그래픽 디자인이나 비디오 편집, 디지털 아트 등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교육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블로그 작성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촬영, 팟캐스트 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가 기획하고 진행되는 제작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 중에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 처리 및 분석 능력입니다. 디지털 정보 처리 교육은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이 포함하여 다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소양 교육의 내용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보안과 안전, 협업과 소통이 있을 뿐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정보 분석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윤리 교육인데요. 디지털 윤리는 인터넷에서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행동 양식을 배우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율성 존중 원칙, 해악 금지 원칙, 공공성 원칙, 설명 가능성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6주차 2차 시에는요, 디지털 소양을 배웠는데요. 학생분들이 지금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듣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디지털 소양으로 어떤 것들을 배워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주차 3주차 시에 디지털 소양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